아까도 얘기했는데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뭔가 새로운 발견, 남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발견을 통해 우리 인식의 폭을 넓혀줬다. 진리성이라고 보면 되겠죠. 그리고 보편성으로 모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내 얘기인데 나도 그런데 이런 요소,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점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작품 전체 속에 이 사람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라고 할 그것이 잘 스며들어 있어 문학적으로 형상화 잘 됐다. 이제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.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인정 목사가 잘 그 이야기를 재구성해 줬는데, 이제 이야기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 동화구연처럼 그냥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, 그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,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의미라고 할지, 주제라고 할지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다시 구성하는 걸 재구성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재구성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뭐,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, 서울의 명륜동에 이제 주인공이 살았어요. 근데 이제 주인공은 굉장히 부유한 집입니다. 그래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뭐 일제 앞잡이는 아니었죠. 일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서 부유했고, 또 6.25를 거칠 때도 하여튼 뭐, 어떻게 그, 공산주의자들 잘 피해서 재산을 유지하고, 이 주인공이 사는 동안은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. 다 해주니까. 그러니까 해줘서 좋긴 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. 세수나 학교 다니는 것부터 해서 뭐 다. 그런데 이제 그런 부유한 명륜동의 이 주인공 옆집에 한 여학생이 살았습니다. 아마 남녀공학인 것 같은데 이 주인공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17살이면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좀 된 나이 같아요. 근데 이 여학생이 전형적인 이제 우리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단발머리에다가 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이제 저 까만 치마에다가 까만 스타킹에 까만 신발을 신은 그런 이제 전형적인 그 여학생 아주 착하고 예쁜 여학생이에요. 근데 그 여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 여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. 바로 옆집에 있는데.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그런 새로운 만남을 경험한 겁니다. 우리가 이제 그 첫사랑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건 그 자기 엄마도 있고 뭐 주변에 뭐 일을 도와주는 분도 있고 뭐 주변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이에요. 오직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여학생을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뭔가 처음으로 그동안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없었어요. 왜냐면 뭐 남들 다 해주고 뭐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.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잘한 것 같아요. 1등 해서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여학생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.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지. 그런데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뭐 자주 만나서 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여학생이 어느 여름에 방학을 맞아서 자기 부산에 있는 이모네 집에 가서 이제 뭐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러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새벽 열차를 탈 때 그 여자가 이제 자기 가까운 데서 떠나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들여다 준다는 핑계를 대고 기회를 잡았어요. 그 새벽에 이제 안개가 껴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짐을 들고 갔는데 둘이 가면 좀 얘기 좀 하려고 뭐 생각했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. 정작 그 여학생하고는 얘기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그 뭐 사촌 오빠 이런 사람들하고는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차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여학생에다 짐을 갖다 주면서 자기는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묵뚝뚝하게 잘 갔다 오라고만 얘기하고 그 여자아이는 또 얘기하니라고 이 주인공한테 뭐
얘기도 뭐 이게 못 끝내고 이제 이렇게 잠깐 웃기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. 그리고 38년이 흐른 겁니다. 근데 그동안에 역시 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엄마 아버지에서 배우자가 결정되고 결혼하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또 미국에 유학을 가고 또 여자를 헤어지고 다시 결혼했는데 또 그 여자는 이제 자기 집에 또 자기가 번 돈도 아닌데 아버지 유산 문제 갖고 형제들이 막 싸우면서 그 여자가 대리 전쟁을 하고 그런데 휘말려서 이제 지낸 거예요. 자기는 또 역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삶을 계속 엮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지냈죠.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유산 문제하고 싸우면서 가족들하고 다 헤어지고 다니던 은행, 아마 은행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. 은행도 그만두고 그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막 휘어지고 고개도 막 이제 뭐 이렇게 잘 안 움직여지고 뭐 다리의 기운도 빠지고 온몸에 그 병이 들어가지고 계속 현기증이 나고 막 여러 가지 그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. 자기 몰골을 보면 거의 뭐 중늙은이에다 이제 죽을 사람처럼 그런 병에 시달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여인 자기가 처음 사랑을 느꼈던 그 여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어떻게 편지가 왔어요. 근데 편지가 이제 일상적이거나 그냥 형식적인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마지막 편지 내용 속에 어, 봄날의 마당에 있는 개의 그 눈빛이 고독함이 느껴진다. 그런데 이제 그 락강이 한 게 욕망입니다. 자기가 그런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고독하다, 내가 고독하다 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표현한 거죠. 예. 왜냐면 뭐 이제 낙강을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된 겁니다. 그러면서 이게 뭐지?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얘기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면서 이 여자도 고독하구나, 나도 고독한데. 근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여자는 그 결혼했다 이 아들 하나 남겨놓고 이혼했고 그 남편은 이제 미국에서 재혼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그 17살 때 그 어떤 방학이 되면 남쪽으로 가서 휴가를 갔다 온 것처럼 아직도 매년 그 여자는 휴가를 가는 거예요. 그 남쪽으로. 그 이번에도 뭐 가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다고.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여자도 그 이제 어떻게 편지를 통해서 한번 38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됐죠. 근데 그 여자도 이제 중늙은이가 돼 있고 자기도 늙은이 돼 있는데 어, 그 여자가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 주인공이 그 여자에게 자랑스럽고 기억해줬으면 하고 싶었던 게 뭐 스케이트를 잘 탄다는 건데 그 여자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스케이트를 잘 탄다. 그래서 그 화제를 그걸 삼고 있고 그 패턴이 안 바뀐 거예요. 과거에 그 시절에 방학이 되면 남쪽으로 갔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가고 있고 과거에 내가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스케이트 탄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여자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딱 한 가지인데 그 여자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나도 지금 고독한데 그 여자도 고독을 느끼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여자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 나이를 먹었어요. 옷도 잘 입고 또 태도 내는 것이 이제 우아하고 품위가 있고.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헤어짐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아마 늙으면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. 늙은 냄새. 그걸 감추려고 화장도 짙게 하고 향수를 뿌렸는데 그게 굉장히 역하게 느꼈다. 그 실망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뭐 이 여자가 이제 자동차 사고, 기차 사고로 죽었나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남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의 여자와 17살 때 그 과거의 그 소녀 시절의 그 여자를 비교하면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작품에서
감동을 준 건 뭐냐면요. 좀 진리성의 그 새로운 우리에게 인식을 폭을 넓혀준 건 뭐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말이죠. 나이를 먹고 늙은이가 돼가면 모든 건 다 정지가 돼요. 죽어가고.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성도 마비가 돼. 이제 뭐 미국까지 갔다 와서 이제 이성이 많이 발달해서 뭐 은행에서 유능한 인재로 이 머리를 많이 썼을 텐데 그것도 무의미해져 버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성욕도 남자와 여자 사이 성욕이라는 것이 한때를 이렇게 뭐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사람이 남자 여자가 가진 육체적인 힘도 병들어서 다 소멸됐어요.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. 감정도 메말랐고 그다음에 무슨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없고 의지도 없어요. 과거에는 이 철학에서도 보면은 그 심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뭐가 중요하다. 이성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고 또 생이 중요하고 또 감정이 중요하고 뭐 이런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인양반이 경험해 본 거는 이건 뭐 감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고 의지나 뭐 또는 무슨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속에 뭐 생득적인 아프리오리한 뭐가 있다. 뭐 신에 대한 의식이 있고 뭐가 뭐 윤리의식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늙어가면 죽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났는데도 늙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뭉뚱그려서 서 이제 정서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. 정서라는 걸 찾아보면 의식, 의지와 뭐 감정과 뭐 이성 이런 걸 다 합쳐진 하나의 종합적인 걸 정서라고 표현하는데 그 속에 딱 들어서 아무리 내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고 늙고 병들고 해서 다른 것이 다 정지돼도 늙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자기가 순수하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했던 첫사랑에 대한 기억 그 시간, 그 장소에 그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과 그때의 그것은 늙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. 그때 행동했던 것들. 그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. 그건 그 여학생의 그 단발머리, 하얀 얼굴, 나이보다 성숙했던 모습들, 하얀 브라우스, 그리고 깜장 치마에다가 스타킹, 그리고 까만 그런 운동화, 그리고 가까이 가면 화장하지 않고 향수 뿌리지 않았어도 막 이거 하는 사과에서 나는 냄새 같은 17살, 18, 그 꽃향기에서, 꽃에서 나는 향기 같은 그런 향기를 풍기던 그 소녀의 모습, 그것은 그대로 늙지 않고 있는 거예요. 인간에게 맨 마지막 남는 게 뭐냐. 뭐 종교 이런 걸 다 떠나서 요즘에 그냥 이론론적으로 인간 중심의 차원에서 봤을 때 맨 마지막까지 늙지 않고 살아있는 건 그 시절 그때의 그 모습 그거 경험이라는 첫사랑 첫사랑에도 좋고 첫 경험 그래서 그때의 그 여성은 이 주인공에서는 완벽한 거예요.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묻지 않고 거룩하고 성숙한 성모 마리아 같은 그런 여성으로 기억되는 그 사람 그 시절 그때를 기억하고 그것이 계속 이 사람을 마지막까지 그 자기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후에 이제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때 그거 같은 경험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여성이 늙어서 이제는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고 뭐 케일케 의식으로 말하는 그게 죽음의 냄새 그런 어떤 시체부터 나오는 냄새가 이제 더 심하냐 적느냐 그뿐이지 시체 냄새를 닮아가고 있는 거죠 점점. 그런데 과거의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경험했던 그 여성 최초로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방해도 안 되는 내 자유에 의해서 내 자원하는 마음에서 경험했던 그때 그 시절의 그 경험이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. 이것을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.
그래서 이걸 지금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이성이 마비돼. 이성이 살아있고 막 활동할 때는 이성적인 게 최고인지 알죠. 뭐 몸이 힘이 써갖고 뭐 힘쓰고 뭐 그다음에 뭐 일하고 뭐 또 경험하고 뭐 의지가 강하고 뭐 이럴 때는 모르는데 그게 다 죽어가고 정지된 상태 맨 마지막 남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. 이 남이 보지 못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. 뭐 존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또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상태가 돼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 끊임없이 그 상태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 상태에 머물고 싶고 거기 상태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상태에 자기는 늙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.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솔직하게 내면적으로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.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나머지 사람들은 보면은 늙어가면서 뭐 집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당신 나 사랑해?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. 당신은 그런 얘기를 안 해. 그런 강요된 거 아니고 사람이 가장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경험 그 자체는 소중한 거고 그것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그 정서가 늙지 않고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된다. 이것이 가장 내면 깊숙이 있는 인간의 소중한 비밀이자 가치다고 하는 거죠. 이게.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아니 부인 있는데 그럼 옛날에 그 첫사랑 그 사람 아직도 기억한단 말이야? 이렇게 생각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. 그게. 그리고 다른 게 다 없어져도 남 부인도 죽을 수가 있죠. 이혼할 수도 있고 다 변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. 그동안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. 이 작가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죄의 윤리, 도덕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인생에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보편적이냐면 저에게도 있거든요. 여기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. 남의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이 뭐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뭐 지금에 있는 가족들보다 이걸 더 사랑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도 뭐 남편이든 부인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또 병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막 머리가 아파서 계속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고 뭐 어떻게 죽음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뭐 종교적인 거 아닌 거 다 떠나서 그냥 현상학적으로만 딱 인간을 놓고 봤을 때 이거라는 거죠. 신앙하고도 다르고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그때의 경험 그때의 활동 요즘 애들 짤이라 그러는데 딱 잘라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. 그걸 다 통합한 정서의 중심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불행한 거죠. 이것이 결국은 그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 사람의 그 마지막까지 친구가 돼주고 다시 돌아가는 자리가 돼주고 그것을 우리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이 사람 정말 천재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걸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거든, 여태까지. 그리고 그것이 꼭 뭐 몇 년을 사귀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이 사람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야. 같은 옆집에 살았지만,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, 뭐 옆에서 어떻게 뒤에서 봤거나 멀리서 훔쳐보긴 했겠지만, 정말 서로의 어떤 확인한 걸 보면, 그 휴가 갈 때 짐 들고 같이 가면서 말을 붙여보지 말도 붙여보지 못하고 이제 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그 가방 물건을 딱 건네주면서 잘 다녀와.
이 말 한마디 하고, 그리고 그 학생은 나를 쳐다보고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살짝 웃고 넘어간 그 짧은 순간, 그 짝 달라진 그것이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.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? 뭐 그것을 경험을 삼아갖고 지금 여자를 만나갖고 뭐 같이 다시 재혼을 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지. 그건 소용없어요.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.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 정서의 중심에 서 있는 이 경험이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다시 그 젊음을 유지하고 거기서 맡았던 그 소녀와 헤어지기 직전에 풋풋한 그 어떤 그 소녀에게 나는 냄새, 머리에서 또는 몸에서 향수 뿌리지 않고 그냥 화장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 냄새, 그것이 모든 시체 냄새, 나에게서 또 늙은 여인에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모든 냄새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냄새를 기억하며 산다는 거죠. 놀랍잖아요? 오늘은 한번 죄의식을 갖지 말고 나는 그런 게 있었나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. 또 그런 얘기를 뭐 배우자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건 없죠. 이 사람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그 시대, 그 시점, 그 장소와 시간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 삶을 유지하는 힘이 돼주는구나.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작품이 굉장히 심오하고 어떤 진리성과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다. 아마 신앙인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논외로 치면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 부분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자기 정서의 중심에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가 항상 되돌아가서 새롭게 살고 싶고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박수.